선두 대기. 지금 시각 07시 28분. 정찰조 통문 도착. 통문 개방 후 진입하겠다. 07시 28분. 알았다. 진입하기 바란다. 자, 선두부터 진입한다. 예. 뭐야? 어디서 날아온 거야? 모르겠습니다. 뭔가 갑자기 폭발한 것 같습니다. 중사님, 하사가 다쳤습니다. 뭐? 하사, 괜찮아? 의무부야, 빨리 치열해. 대원들, 당황하지 말고 모두 경계 상태 유지하라. 안 되겠다. 일단 철수하자. 후미부터 통문을 다시 빠져나간다. 또 뭐야? 중사님! 또다시 폭발입니다! 발목 실행했습니다! 이화사님이 다친 것 같습니다! 자, 모두들 정신 바짝 차려. 부상병들을 천천히 이동시킨다. 통신병 HQ에 보고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전방을 엄호한다. 빨리 서둘러. (2015년 8월 4일) 북한군의 DMZ 지뢰 도발 사건. 이 사고로 2명의 꽃다운 청춘은 발목이 절단되는 큰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렇게 지뢰는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와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6.25 전쟁이 끝난 후 이 땅에 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60여 년이 흘렀다. 전쟁의 기억은 아련해졌는지 모른다. 하지만 지뢰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KBS 춘천총국 특집 다큐멘터리 2부 끝나지 않은 전쟁. 이것도 지뢰봐. 비무장지대 바깥 남방 한계선을 경계로 이어진 민간인 통제구역. 흔히 민통선이라 불리는 곳이다. 이곳에서 지뢰 경고 편말을 마주치는 건 너무도 흔한 일상이다. 이게 몇 발이 있는지 모르는 거네요, 요 안에. 몇만 발이 있는지 몇백 발이 있는지 몇 발이 있는지 그건 몰라요. 근데 또 한간에는 이런 소리가 들려요. 여기 바로 앞에가 그 소이산인데 북이 쳐들어왔을 때 그냥 무작위로 비행살포했다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어디에 묻혔는지 모를 정도로다가 계획지뢰가 아니고 그냥 막 뿌려놓은 지뢰밭이라는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개간이 힘들 거다. 아니, 개간이 아니라 제거가 힘들 거다. 민통선에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마을 주민들, 군인들조차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다.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DMZ와 민통선 안의 지뢰 매설수는 100만 발. 미확인 지뢰 지대만도 97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달한다. 이 지뢰들은 대부분 6.25 전쟁 때 매설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유엔군이 6.25 전쟁 당시 한반도로 들여온 지뢰는 10여만 발에 불과하다. 냉전 시대를 거치며 남한과 북한은 각각 군사 목적의 필요에 따라 지뢰를 경쟁적으로 설치해 나갔다. 꽃이 상징하는 식물의 세계, 그 동물이 상징하는 동물의 세계, 그리고 사람까지 세계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심지어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때도 서울 우면산을 비롯해
전국의 방공호 기지 주변에 지뢰가 심어졌다. 대인 지뢰대책회의 연세대학교 조재국 교수의 말이다. 88년 전두환 대통령 때 올림픽을 이제 북한에서 방해하기 위해서 대공포지대를 무력화할 거다 때문에 주로 대공포지대 주위에 지뢰를 배설했다. 그런 상황인데 그거는 이제 2001년서부터 2005년까지 한 5년 동안 합참해서 이제 제거를 했죠. 문제는 어디냐면 발견이 안 된 지뢰들이 아직도 상당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접근을 못하고 있는 거죠. 국방부는 2000년대 초반까지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한국형 지뢰 살포기 사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매설된 지뢰의 일부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뢰는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최근 집중호우에 따라 지뢰 유실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탐지와 수색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먼저 인터넷에서 지뢰 유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서울 우면산 등 산사태가 났던 곳에 지뢰 수색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탄약고 일부가 붕괴됐던 경기도 양주시 남면 일대와 북한 목함 지뢰 발견 지역 등에서도 지뢰 탐지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2011년 8월 그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 우면산에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다. 산사태 이후 인터넷상에서 지뢰 유실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 시민들은 때 아닌 지뢰 공포에 떨어야 했다. 군 당국은 과거 매설했다가 미처 제거하지 못한 지뢰가 일부 남아있다고 시인했다. 그리고 10여 발의 유실 지뢰 수색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단순히 한바탕 소동으로 그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2010년 8월 폭우로 유실된 북한 목함 지뢰가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과 인천 강화도섬 지역까지 흘러내려왔다. 연천군 민통선 안에서는 목함 지뢰가 터져 낚시꾼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북한의 의도적인 지뢰 도발이라는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론에 이르진 못했다. 대인 지뢰 문제를 취재하고 있는 연합뉴스 이혜용 기자의 말이다. 간동면에 사는 이영식 씨 같은 경우도 그 지역에 군부대가 없잖아요. 가족하고 내려왔다가 플라스틱을 맨졌고 두 손이 날아가고 눈을 다쳤잖아요. 8호 주변은 지뢰를 매설할 지역이 아니에요. 어디서 왔냐가 추적해보면 상류에서 물이 들어온 지역, 수입천, 북한강 상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휴전선이 지나가고 군부대가 밀집한 지역이니까 거기서 떠내려온 거죠. 아무리 군 당국에서 이 철조망을 쳐놓고 관리를 한다고 해도 이게 천재지변에 의해서 유실될 수 있는 가능성 항상 있고, 특히 발목 지뢰나 그다음에 북한이 사용하는 목함 지뢰, 이거 가벼워서 중부전선에서 유실된 게 강물을 타고 쭉 내려가다가 이 춘천호 주변에서도 발견될 수 있고, 예전에 실제로 서면에서 이게 발견됐어요. 제작진은 한국지뢰제거연구소 김기호 소장으로부터 한 통의 제보 전화를 받았다. 양구군 방산면의 한 계곡에서 지뢰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수류탄입니다. 지금 그대로 살아있는 6.25 전쟁 때 걸로 추정됩니다. 이 지뢰는 M2A4 살상용 대인지뢰입니다. M2A4라는 이 지뢰는 이 동그란 뚜껑 안에 60mm 고폭탄이 들어있는 겁니다. 탄도 앞에 충격을 가면 터져. 그러면 이걸 몸체로 갖다 이거 없어도 치고 던지면 80m까지 피해가는 거예요. 이 지뢰가 우리나라에 6.25 전쟁 때 제일 많이 썼던 거예요. 강원도 그 양구 방산 그 송곡령이나 금악산에 가면 이 지뢰가 묻혀 있어. 지뢰가 발견된 지역은 20여 년 전 민간인 통제선에서 해제된 곳이다. 지금도 지역 주민과 외지인들이 산나물과 약초를 캐러 자주 드나들고 있다. 아직도 사람들의 발밑 어딘가엔
터지지 않은 수많은 지뢰가 묻혀 있는 것이다. 지뢰 발견! 작업 중지! 작전 지역으로 이동! 이동! 안전 제일! 안전 제일! 안전 제일! 합동 참모본부는 1998년부터 유실 지역과 민통선에서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뢰 제거 작업을 펼치고 있다. 2013년 기준 제거한 지뢰만도 6만 8천여 발이 넘는다. 하지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후방 지역을 포함해 국내 지뢰 매설 밀도는 1제곱미터당 2.3개. 국방부는 비무장지대를 비롯해 남한 지역의 미확인 지뢰를 모두 안전하게 제거하는 데 약 489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했다. 연세대학교 조재국 교수의 말이다. 지뢰를 까는 데 대해서 주체적인 역할을 한 것은 미군이죠. 유엔군. 6.25 당시에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려고 이제 계획을 하면서 북한 내지는 이제 중공군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다량의 지뢰를 깔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이제 지뢰지대를 만들지 못하고 그냥 뿌렸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거든요. 결국은 지뢰가 어떻게 깔려 있는지 모르는 게 굉장히 많고 지뢰 지도라고 하는 것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철수하면서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달라고 안 그런 것 같고 소파 규정에 의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넘겨줄 의미가 없고 두 번째로 원상복귀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뢰를 깔아놓고 그냥 가버리면 되는 거죠. 지뢰 제거의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니다. 묻혀있던 지뢰는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 알 수 없는 것으로 꼭꼭 숨어버리기도 한다. 여기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저기 지금 산이 보이죠? 저기 대성이에요, 송악산. 저기 지금 초소 보이죠? 초소. 난방 한계선. 지금 GOP 라인이에요. 요 내 밭이 여기 우측에 있는 거, 이쪽 거. 이 안에는 지금 지뢰가 있을 수도 있다. 있어요. 있을 수 있네요. 있어요. 있어요? 예. 포크레인이 들어갔다가 뭐 나는 보지는 않았는데 여기 제거를 하니까 자기들도 하겠다고 해서 제거를 하다가 지뢰가 나오니까 또 막고 해요.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민통선. 예비역 출신인 김병섭 씨는 19년째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손으로는 안 돼요. 장비가 들어와야지. 농지를 정리하려면. 그래서 5년 전에 40만 원 달라 그래서 들어왔는데 저기 저 구루마 있죠. 거기서 대인차지리가 하나 나와요. 그러더니 대인지리가 또 두 발이 나오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예. 그리고 그 밑으로 대인차지리 또 한 발 있고 대인지리가 거기서 두 발이 나오고 저기 나무 있지 않습니까? 예. 대인차지리가 한 발이 또 나와. 그래도 폭풍지뢰가 거기서 터졌어요. 빵 소리 나서 야, 안 되겠다. 빼라. 지난 2010년 8월 농지 정리를 하던 중 지뢰가 나오자 김 씨는 군 당국에 지뢰 제거를 요청했다. 당시 군은 군사상 필요성이 소멸된 지뢰라고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 씨에게 한 장의 공문을 보내왔다. 해당 지역은 군사기지 및 지뢰보호법 제2조에 의한 통제보호구역으로 미확인 지뢰지대로서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지역입니다. 민원인 토지상의 지뢰 탐지와 관련하여 작전성 검토 후 군사상 필요성이 소멸된 지뢰지대는 군이 탐지하고 있으나 이는 한계가 있어 현재의 군의 능력으로는 추가적인 제거는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다. 5년이 지난 2015년 5월
김병섭 씨는 자비를 들여 민간업자를 통해 지뢰를 제거하게 된다. 2,000제곱미터의 밭에서 캐낸 크고 작은 지뢰가 무려 158발. 그동안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던 군의 태도가 돌변한 것은 이때부터다. 민간인이 신고를 하면 쫓아와서 그냥 못 들어가게 딱 쳐부르는 거예요. 보조 쓴다니까요. 요것도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불법이냐. 그러니까 장애물 또는 폭발물 시설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저질렀으므로 형사 고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개인 재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세금은 다 걷어갑니다. 세금은 63년 동안 꼬박 다 내가 사기 전에도 냈을 거 아니에요. 세금은 걷어가면서 저상권 행사를 못하게 한 게 되겠습니까? 이런 궁당국의 대응 때문에 주민들은 자신의 농토에서 지뢰를 발견하더라도 신고하지 않고 다른 곳에 몰래 묻어두게 된다. 바로 이것을 지뢰 무덤이라고 부른다. 조재국 교수는 전국에 이런 지뢰 무덤이 상당수 존재할 것이라고 말한다. 38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여기 지뢰가 많이 깔려 있었는데 사람이 안 살았어요. 전쟁이 끝났어. 근데 거기 땅은 비옥해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땅을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하기 전에 이제 지뢰 제거하는 거예요. 지뢰가 발견됐어. 군대에다가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군대에서 지뢰 제거를 했어요. 이거는 뭐 지뢰지대라고 철조망을 치고선 이거는 개발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개발하던 사람은 쫓겨나야 되는 거야. 땅을 뺏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뢰가 발견됐을 때 그걸 군대에다 통보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군대에서도 지뢰가 발견됐는데 그 옆에 또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군대에서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이 그때서 어떻게 했냐면 지뢰가 발견이 되면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넣어버린 거야. 군대에다 통보를 안 하고. 그런 게 엄청 많겠네. 엄청난데요. 그 지뢰 무덤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옆으로 눕혀가지고 이렇게 착착착착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워놓으면 위에서 누르면 터져버리니까 옆으로 놨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작진은 취재 과정에서 접경지역 주민들로부터 다수의 지뢰 무덤이 존재한다는 증언을 잇따라 듣게 된다. 지뢰가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면 한 388 정도가 나왔어요. 그 전에는 지뢰가 나오면 군부대에다가 신고를 못했어요. 왜? 신고하면 불이익이 오니까 어떻게 땅속에 다 묻었다. 86년도에 아시안 게임을 했잖아요. 지뢰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할 때가 그 무렵이야. 지금 언제 터질지도 몰라 그거. 솔직히 막말로 얘기하면 신고하는 게 나은 거야 차라리. 그래서 폐기처분하는 게 낫지. 불이익을 주면 누가 신고하겠냐고. 살짝 다 숨기지. 그러니까 땅속에다 다 파고 묻었어. 어딘가에 묻혀있다가 또다시 어디론가 옮겨진 지뢰. 누가 어디로 얼마나 옮겼는지 알 수 없다. 이런 미확인 지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입힐지도 모른다. 3, 2, 1, NO. 흙과 금속 파편이 검은 연기와 함께 솟구칩니다. 지뢰와 불발탄을 폭파시켜 없애는 작업입니다. 지뢰와 불발탄을 제거하고 남은 파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농가에서 터졌다면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었습니다. 땅을 일일이 탐색해가며 안전지도를 만들어갑니다. 지뢰와 불발탄은 베트남 전 인간이 만들었지만 20%가 넘는 인간의 통제력에서 벗어난 무기 지뢰. 비정부 기구로 구성된 민간단체인 국제지뢰금지운동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 매설된 지뢰는 1억 6천만 개가 넘는다고 한다. 오랜 전쟁은 끝이 나도 지뢰 전쟁은 영원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뢰 사고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이 가운데 30%는 위험한 장난감에 손을 댄 어린 아이들이다. A lot of Americans are observers at the conference, and the Russians are here too, and the Chinese are here too at this moment. Vancouver,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n front of all the press, congratulated Canada for the initiative. 매년 되풀이되는 지뢰 사고와 민간인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나섰다. 1997년 12월 캐나다 오타와. 121개국이 대인 지뢰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국제조약, 이른바 오타와 협약에 서명한다. 협약의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연간 2만 6천 명에 달하던 지뢰 피해자는 오타와 협약 이후 4천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현재 133개국이 서명하고 161개국이 비준에 나선 오타와 협약.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대인지뢰 대책회의 한국 사무소인 평화나눔의 김남경 사무국장은 이렇게 설명한다. 사실은 그 오타와 대인지뢰 금지 조약에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은 미국이든 저희든 다 돼 있어요. 어차피 지금 왜냐하면 CCW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만든 게 있는데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협정에 우리도 다 가입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돈하고 시간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오타와 조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9년 이내에 가지고 있는 지뢰를 다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에 우리나라 지뢰를 다 제거하려면 489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뢰 제거업법도 국방부에서 발의한 거잖아요. 지금 묻혀있는 지뢰의 80% 정도는 안보와는 전혀 상관없는 후방지역에도 한 36군데 지금 지뢰가 묻혀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없애야 되는 상황인데 돈하고 이제 시간 때문에 얘네가 지금 가입 못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상황들은 CCW 협정에도 다 가입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상황은 뭐 불가능한 상황은 사실 아니거든요. 하지만 서울대학교 조동준 교수는 또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가입을 못하고 있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그 지뢰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한미군이 설치해 놓은 그 지뢰, 그리고 주한미군이 사실은 현재 주한미군이 이제 안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 대인 지뢰를 모두 한국군한테 넘겨준 상태인데 만약 전시가 발생하면 그 지뢰를 꺼내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가장 큰 쟁점은 지금 주한미군이 설치한 지뢰를 제거하는 게 너무 사실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가지는 안보적 위협성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현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한 100만 발 정도의 대인지뢰가 있는데 그 대인지뢰가 만약 전쟁이 발생하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대인지뢰를 제거하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군사 전략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전쟁 초기에 북한 보병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한국군은 현실적으로 이 대인지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군의 입장에서는 군사적 목적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방어적 목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동맹국인 한국이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인명살상용 대인지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 방침은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대인지뢰는 생산하거나 사용하지도 구매하지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인도적이라는 시민사회 등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정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반도는 특수 상황인 만큼 예외로 한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을 방어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지뢰들을 적극적으로 파괴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not use anti-personnel landmines. We will begin destroying our stockpiles not required for the defense of South Korea.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캐리 미 국무장관은 최근 미국 정부는 앞으로 대인지뢰를 생산하거나 구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도 단서가 붙었다. 한반도는 일촉즉발에 첨예한 남북 상황을 이유로 예외를 둔다는 것이었다. 과연 한반도의 지뢰가 전쟁을 억제할 수 있을까? 강원대학교 DMZ 헬프센터 김창한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이 지뢰라고 하는 것이 방어용 지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이제 대인 지뢰라고 하는 것도 방어용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북한 쪽에서도 높고 남한 쪽에서도 높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뢰가 지금 이제 묻혀져 있는 대로 그대로 놔둬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평화를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일정 구간 같은 경우 특히 민통선이나 내지는 접경 지역 요 일대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요 지역에서는 지뢰 제거하는 것이 이제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비무장 지대 자체 내에서야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그 민통선 지역 같은 경우는 빨리 이제 지뢰를 제거해야 되겠죠. 불필요한 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09년 국방부는 민간 지뢰 제거법 제정에 나섰다. 군이 전담해서 지뢰를 제거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민간인에 의한 지뢰 제거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입법 예고까지 마친 법안은 결국 폐기되고 만다. 4년 뒤인 2013년 정부와 11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민간 지뢰 제거 법안을 발의하게 되지만 역시 국회의 문을 넘지 못한다. 그런데 이 법안도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서울대학교 조동준 교수의 말이다. 민간인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또 이제 골치 아파지는 게 지뢰 제거를 민간이라고 한다는데 사실은 그 민간인은 다름이 아니라 군에서 퇴역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그거 하면 돈이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이분들은 계속해서 압박을 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황당한 게 겉으로는 다 지뢰 제거가 좋다고 말하지만 뒤에서 가지는 속마음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뢰 제거 활동하는 그분들의 입장은 인도적인 구호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는 정치적 소견에 따라서 지뢰 제거를 이제 하자고 요구하는 거고 그 뒤에 실제 지뢰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민간인 회사들은 이 부분을 돈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재국 교수는 국방부가 지뢰 제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민간인 지뢰 제거 업자들이 지뢰를 제거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러면 당장 연천군이라든가 양구군이라든가 이런 데서는요 지뢰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뭐 발표 막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누가 허가해야 되냐? 국방부에서 허가해야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국방부에서 돈 내놓으라 그럴 거예요. 너네가 깔았으니까. 국방부에서 돈 못 내놓는다 그럴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유엔이라든가 여러 나라에다가 손을 벌려요. 그리고 또 틀림없이 영국의 맥이라든가 뭐 다이아나 펀드라든가 이런 데 막 들어올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허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데서 시끄러운 일이 막 벌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거는 국제적인 화제가 계속 돼요. 얘네들이 지돈만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유엔에 싸봐갖고 유엔 돈도 가져오고 또 자기네 나라 정부 돈도 가져오고 그럽니다. 그리고 로비도 다 해요. 그러면 뭐 한국 지뢰 제거 문제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되죠. 그러면 얘 국방부가 감당을 못해요. 오히려 정부는 다른 나라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80억 원 이상을 유엔 등에 출연해 외국의 지뢰 제거와 지뢰 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민간인 지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예산과도 맞먹는 수준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비인간적이고 위협적인 재래식 무기. 한반도에서도 언젠가는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남한만 지뢰를 포기해야 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이미 남북은 지뢰 제거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02년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공사를 앞두고 남북 군사당국은 공동으로 지뢰 제거 작업에 나서 순조롭게 마친 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지뢰 제거를 위해 다시 남과 북이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예로 타이완 진먼다오 섬을 꼽는다. 왜냐하면 그쪽은 더 이상 암묵적으로 우리는 무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서로 합의한 거예요. 예,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지뢰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뢰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건이 기본적으로 다시 남북한 불가침 선언이 다시 시작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양쪽 다 서로 대인 지뢰를 포기한다. 그 다음에 서로 선제 공격 안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합의가 되면 그제서야 이제 나설 수 있는 거죠. 현재 분위기상에서. 맛과 향이 빼어난 고량주로 유명한 타이완 진먼다오 섬. 타이완의 영토지만 오히려 중국 대륙과 더 가까운 이 섬은 중국과 타이완의 대결의 상징 같은 존재였다.
1949년부터 1978년까지 중국이 30여 년 동안 이 섬에 퍼부은 포탄만 100만 발이 넘는다. 해안가에는 전기 철조망과 견관 콘크리트 보루가 설치됐고 그 앞에는 적지 않은 지뢰가 매설되었다. 섬 전체가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셈이다. 현재 진먼다오에 살고 있는 양엔 회이 씨로부터 당시에 치열했던 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 금문도에 대규모 폭격이 있었을 때 저는 15살이었습니다. 저는 타이완 본토가 고향이지만 군인이었던 삼촌이 금문도에 살고 있어서 자주 왕래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있었을 때 저는 타이완 본토에서 어머니와 함께 삼촌을 기다렸지만 돌아오겠다던 삼촌은 전쟁터에 남아 있었습니다. 타이베이 기차역은 부상당한 군인들로 가득했고 죽거나 다친 군인들을 고향으로 실어나르고 있었습니다. 삼촌은 폭탄으로 만들어진 토굴에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삼촌은 당시의 폭격은 정말로 방어가 힘든 폭격 세례였다고 합니다. 삼촌도 폭탄으로 생긴 토굴이 없었다면 살아남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힘든 상황을 거쳐오며 진먼다오에도 서서히 폭격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폭격 잔해들로 만든 물건이 관광 상품이 될 정도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국과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진먼다오의 지뢰는 양안 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타이완 정부는 진먼다오의 지뢰 제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당초 제거 완료 기간을 10년으로 잡았지만 타이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7년 만인 2013년 6월 지뢰 제거 작업을 완료한다. 이 기간 동안 제거한 지뢰만 12만 6천 개였다. 정부의 힘만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타이완 정부는 기술력을 갖춘 민간업체들과 손을 잡았다. 당시 이 프로젝트에 국내 민간 지뢰업체들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 이상 진먼다오에서는 화약 냄새가 나지 않는다. 군사적 긴장감도 찾아볼 수 없다. 군부대가 있던 자리에는 중국 관광객들을 위한 대형 면세점이 들어섰고 주민들이 대피하던 지하 방공호는 이색적인 관광 체험 시설로 탈바꿈했다. 진먼다오에서 관광객을 만나는 건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你好，请问你是来这边观光的吗？对啊，来你是哪里三天2夜。3天2夜，那你是哪里人？我是那个高雄来的。那你对金门的印象？ 저는 가오슝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왔습니다. 두꺼운 옷을 입었는데도 너무 춥네요. 그래도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예전 타이완 모습도 느낄 수 있고 거대한 땅굴과 포탄으로 만든 칼같이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你是从哪里来的？厦门。看到很多，现在我们都在厦门，都是。 저는 샤오먼에서 왔는데 날씨가 좋아서 편하게 관광하고 있어요. 여기는 건축물이 아주 인상 깊은 곳입니다. 그리고 진먼다오 계란말이가 정말 맛있네요. 옛 향치와 옛 색깔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좀 멀리 말레이시아에서 타이베이 공항을 거쳐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진먼다오는 좀 춥지만 옛날 격전지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서 볼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谢谢哦，谢谢，拜拜。 현재 진먼다오에 있는 동남아 최대 규모의 면세점에는 한 해 20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저는 진먼다오에서 관광 특산품점을 운영하는 리샹정입니다. 진먼다오는 복된 땅이지만 큰 전쟁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후 중화민국 87년에 정부가 진먼다오를 개방하면서 건설과 발전이 시작됐고 면세점과 대형 상가, 마켓, 노래방, 그리고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집이 많이 생기고 여행객이 많아지고 금전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진먼다오의 생활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진먼다오 사람들의 인정과 마음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힘든 역경을 이겨내고 모든 게 정돈돼서 풍부한 환경이 찾아왔습니다. Great honor to be here to chair these sessions. My name is Ashwin. I'm the vice president of Think Tank, which is a Cindy James in the Brown province at the time we founded 320 people. 2015년 6월 타이완에서는 국제 지뢰 금지 운동이 주최하는 지뢰 방지 심포지엄이 열렸다. 현재 타이완 정부는 국제사회 내에서 국가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오타와 협약엔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옵저버 자격으로 오타와 협약을 준수하고 국제 지뢰 금지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리고 대인 지뢰 관리 조례를 법제화해 국제사회와 함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동참해 나가고 있다. 타이완 에덴 사회복지재단 국제 홍보 전문가 패트릭 예의 말이다. 우리 에덴 재단은 지뢰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으로 시작해 현재는 지뢰 사용 금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지난 1999년에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 보상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지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정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1억 3,700만 타이완 달러, 즉 48억 5천여만 원을 115명의 피해자들이 보상받았습니다. 한국도 얼마 전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뢰 사용 금지 법안도 추진됐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지뢰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국제사회의 관심과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상으로 지뢰 제거 법안이 통과됐고 7년 만에 대만 진먼다오의 지뢰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대만에는 현재 지뢰 재고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지뢰가 필요해지면 언제든지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만은 지뢰 사용이 완전히 금지된 것이 아닙니다. 금문도는 정말 아름다운 섬입니다. 해변이 특히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뢰 사용 금지를 총통에게 요구하고 있고 지뢰가 묻혀 있었던 금문도 해변을 달리는 행사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뢰에 대한 공포감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That I hope to work toward an international park inside the DMZ. It will be a park that sends a message of peace to all of humanity. I call on America and the global community to join us in seeking the promise of a new day.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은 미 의회와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 단절의 상징인 DMZ에 평화의 꿈의 공간인 세계 생태 평화공원을 건설할 것을 제안한다. DMZ 평화공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사업에 절대적인 선결 과제가 있다. 바로 DMZ 내에 매설된 수십만 발의 지뢰 제거다. 강원대학교 DMZ 헬프센터 김창한 교수는 지뢰의 위험성을 없애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말한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 생태평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인가요? 처음에 이제 얘기 나왔을 때 예산이 한 440억 정도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됐었는데 그 중에서 한 400억 정도가 지뢰 제거 예산으로 이게 투입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북한에서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국고로 다시 반납을 했긴 했지만 네. 그 정도로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세계 생태평화공원을 꾸미는 그런 그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지뢰 제거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이 됐을 경우에도 우리가 이 비무장지대의 지뢰 제거는 무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지뢰 제거하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Gab es zwar ein deutsches Volk,
aber in 2 deutschen Staaten mit allen unseren Nachbarn. (2014년 11월 9일) 바로 25년 전 베를린 장벽이 시민들의 손에 의해 무너진 날이기도 하다. 서독과 동독을 오가는 유일한 통로였던 브란덴부르크 문에는 수십만의 인파들이 몰려 축제를 즐겼다. 동독과 서독 1400km에 이르는 국경지대에는 장벽과 가시철조망이 설치됐다. 그리고 이곳엔 120만 개의 지뢰도 함께 매설됐다. 1990년 통일 전후로 이 지뢰는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당시 지뢰 매설 지도가 잘 보관돼 있어 비교적 수월하게 제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미확인 지뢰에 대해서는 인간 지뢰 지도를 활용했다. 퇴역 장벽 가운데 지뢰 설치자를 일일이 수소문해 지도에 나타나 있지 않는 지뢰까지 완벽하게 파악해낸 것이다. 한스 자이델 재단의 베르나르트 젤리거 박사의 말이다. In Deutschland war es ja so, dass Deutschland zunächst zwar geteilt war. 내독간 국경선의 지뢰들은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장치였습니다. 동독 국경 수비대가 전부 다 지뢰 매설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지뢰는 통일 이전에 동독 자체에 의해서 해체 작업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추정하기로는 최대 3만 개 정도의 지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 요인으로 생각이 되실 수가 있는데 통일되고 지금 25년이 지나는 동안에 지뢰로 인한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뢰 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 독일 정부는 이곳을 자연 생태와 역사의 현장으로 보존해 나갔다. 그리고 트레킹 코스나 자전거 코스 등을 개발해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었다. Die Zone der Grenze hatte einen Streifen, den nannte man den Todesstreifen. 분단 시절을 보여주는 국경 박물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문화 그리고 관광 자원으로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띠를 따라서 트레킹을 한다든지 자전거 여행을 한다든지 동독 국경 수비대들이 순찰로로 활용을 했던 거기는 이제 트레킹이나 자전거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니카라과의 지뢰 문제를 알게 된 거예요. そう英語を教えながらその地雷の問題について、知っていったんですね。 예. 자, 박수 해주세요.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피스 투어. 차세대 리더가 될 대학생들에게 국내 지뢰 피해 실태를 알리고 세계 평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어제 애들이 통일촌에서 나왔거든요. 다들 피곤해가지고. 그러시겠네. 네, 안녕하세요. 네, 고준진입니다. 저는 1972년도 제가 그때 그 당시 22살입니다. 12月28日当時22歳でしたね。 네, 그 당시엔 또 살기도 곤란하고 뗄감이 나무밖에 없었어요. 화목. 네, 그래서 나무 좀 한낱거리 해놓고 군대 가려고 나무로 올라갔다가 지뢰를 밟았습니다. 이날 민간인 지뢰 피해자들이 학생들 앞에 섰다. 그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학생들에게 풀어냈다. 생명이 움트는 대지에 생명을 파괴하는 무기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잔인한 무기가 바꿔버린 한 사람의 비극적인 인생을. 막연히 두렵다, 저기는 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지,
이것 때문에 어떻게 피해가 났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가슴이 좀 아팠어요. 우리나라 그 지뢰 피해 현실을 좀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일본 친구들의 반응도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한 친구는 이제 미안하다면서 울면서 진심으로 막 대해줬던 게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약간 우리나라의 문제의 단편적인 부분이지만 알게 돼서 되게 흥미로웠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없다는 것에 또 자괴감 비슷하게 들고 북한의 DMZ 지뢰 도발 사건 이후 군은 DMZ 내에서 수색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수색 차량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지뢰 폭발로 인한 아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를 위해 2017년부터 7,8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발표한다. 하지만 여전히 민간인들이 오가는 민통선이나 후방 지뢰지대에 대해선 어떠한 계획도 나오지 않았다. 적군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기 위해 심어진 지뢰. 하지만 전쟁 이후 그 피해자는 대부분 민간인이었다. 불과 100g밖에 안 되는 작은 발목 지뢰는 그들의 인생을 한순간에 앗아갔다. 그리고 지금도 그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관광객이 찾는 계곡 휴양지, 마을 사람들이 오가는 뒷산 약수터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등하굣길에. KBS 춘천 총국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2부작 2부 끝나지 않은 전쟁.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정환, 음악 김도경, 효과 강우석 노동걸, 기술 김남희, 해설 류다무연, 구성 임병수, 제작 이의선이었습니다.